취업전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비롯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논란이 취업전선에서만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목소리를 코믹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자신부터 그대로 지킨다면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으로 사기친다면 그 새끼는 개새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나라 팔아먹기 프로젝트가 이거 무슨 경주가 열린 것 같습니다. 갑 중에 갑 다이아몬드 수저 한번 알아볼까요? 5.18 민주화 유공자가 취업 가산점 10%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만약에 진짜 5.18 때 희생된 분들이라면 그런 대우는 해드려야죠.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그런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혜가 또 나갈까요? 자녀 수업료 면제, 병원비 면제, TV 시청료 면제, 가스세, 전기세 등 감면, 국내선 항공기 비행기 타면 반값, 병력은 면제 당연히, 게다가 10%의 취업 가산점. 만약 이게 엉터리라면 갑 중에 갑이고 가히 신의 영지겠죠. 1, 2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취업전선에서 가산점 10%면 가히 신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짜가 있다면 여러분도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전혀 무관한 당신도 광주에 가본 적이 없어도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도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것이 가능한 현실. 이해찬의 고백을 직접 이해찬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거를 마이크를 스피커에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80년도까지 한 번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그냥 광주 친구들만 좀 있었더니 이제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서울대 학생운동을 주도했었는데 그 학생운동하고 광주 민주항쟁을 김대중 대통령을 동의를 해서 묶어가지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이제 공개돼가지고 감옥살이를 이제 했는데, 그 바람에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습니다.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광주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때 청문회도 했고 또 제 사위가 광주 사내지원고등학교에 나와서 광주 정말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연구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죠. 이 사람이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는데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5.18 유공자 명단에 가짜 대통령 논란으로 시끄러운 문재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정부가 5.18 유공자 명단을 감추고 꼭꼭 숨으라고 감추고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공개한 분이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국민 세금을 사기 처먹은 사기꾼들이자 희대의 범죄자들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지. 자, 문재인 그때 광주에 가봤습니까? 이해찬 광주에 안 가봤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었죠. 추미애 무슨 광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한명숙, 김대중 그렇다 치고 하나가 누구들 박지원, 유심님 무슨 광주를 가봤습니까? 여기에 좀 괴물같이 생긴 박지원, 광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기 누구더라? 심정은인가? 한상열, 이 북한에 가서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손을 꼭 잡고 사진 찍은 게 무슨 광주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웃기는 거는 이 이석기, 민병두, 여기는 임수경입니다. 임수경이 무슨 광주입니까? 북한에 갔다지. 자,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만약 이들 중에 이해찬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동영상으로 딱 찍혀 있으니 부인할 길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보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 딱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광주 민주유공작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하면은
그런 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이 정도 깔으면 저 사람 이 깐 사람이 이 정도 깔려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 이런 상황인데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처음에는 보훈처에서 담당할 때 4,600명이었는데 이것이 광주시로 이 업무를 이관하자 9,7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갑자기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는데 여기서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있죠. 지금도 2억 정도만 쓰면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이 입양되어 유공자로 채굴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채굴은 좀 그렇지만 2억 내고 할만하죠. 비행기값 반값에 자녀 뭐 군면제 본인도 군면제 뭐 이런 엄청난 혜택을 2억 가지고 누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억 있으세요? 없으면은 막 그냥 꿈만 꿉시다. 이보다 더 좋은 신의 아들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인터넷 뒤집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수저 말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 대통령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 해경궁 김씨 사건으로 검찰이 소환을 딱 하니까 문준용 씨 부정취업 청탁 의혹도 수사해서 같이 다뤄야 한다 하니까 갑자기 김혜경 씨를 풀어버리고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김성태도 딸 취업 청탁 의혹이 있었는데 좋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도 같이 하자 하니까 민주당이 아니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당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국정조사 포함 여부를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발을 빼버립니다. 왜 대통령 아들만 거론하면 이렇게 될까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검찰은 문준용 씨를 그 당시에 대통령 아들 취업 부정 의혹 나오니까 심재철 의원이 이걸 막 떠들었습니다. 떠드니까 문준용 씨가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검찰이 심재철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즉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채용 공고에도 없는 동영상 전문 분야. 채용 공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쭉 채용했어요. 더군다나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딱 입사 지원했는데 그거 딱 걸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기관이죠. 자, 채용 공고 기간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인데 1, 2, 3, 4, 5, 6, 6일간인데 접수 마감 일자를 닷새나 넘김 12월 11일에 제출해서 누군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거 11자를 사조로 여기 일자 밑으로 내려간 거 있죠. 중간에 하면 제대로 해가 밑으로 하지 중간에 그어가지고 해놨습니다. 권재철 씨, 그 당시 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이었죠. 권재철 씨 누구냐? 그 당시 민주당 노무현 정권 당시 수석 비서관 문재인 씨랑 바로 옆방에 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 권재철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끈으로 자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이런 끈 한번 잡아 보실래요? 심재철 의원 참 이 방송은 취업준비생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하던 방송과 다르다고 딴지 걸지 마세요. 심재철 의원은 문준용 특혜 방지법까지 발의합니다. 물론 아직도 펜딩 중이지만 자기소개서 세 줄은 아니라도 여러분 자기소개서 많이 쓰시죠? 이 자기소개서에 문준용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학 다닐 때 이게 뭐 동영상 서클 같은 데서 동영상 한번 제작해봤다. 이런 경력으로 5급, 여러분 5급이 어떤 건지 아시죠? 5급에 취업을 했습니다. 휴직 과정에서는 무려 휴직이 처음에는 6개월 신청했는데 퇴직할 때까지 휴직, 그러고 퇴직금 다 주고. 이 고용정보원이 그런 데입니다. 노동부가 또 봤대요. 여러분도 이런 길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아버님이 대통령이 아니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랬더니 문준용 씨가 이번에 민사를 걸었어요. 형사에서는 깨지고. 그런데 그러자 심재철 의원이 특검을 제안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 때 문준용 의혹이 딱 나오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다운되고 안철수 지지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때 거의 동률을 이루었는데 드루킹하고 김경수 이런 애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딱 바뀌어버렸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될 뻔했는데 됐어요. 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 대통령의 아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버님을 대선에 출마시키세요. 그 다음은 책임 못 집니다. 재벌가 아들도 금수저죠. 요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이 꼬마한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하니까 꼬마가 재벌 2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재벌 2세? 꼬마가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다 들렸니? 하니까 다시 한숨을 푹 쉬면서 아빠가 도통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한다고 재벌 2세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보통 수저에 해당되는, 자, 정치인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본인이 정치인이 되면 이런 거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누구죠? 김영주 의원, 한국당 김재경 의원. 김영주 의원 이분입니다. 김재경. 이런 종류 의혹이 시작할 때는 항상 부인합니다. 그죠? 자,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비리입니다. 이 KBS 뉴스 방송 중인 바탕 화면입니다. 방송 중인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자, 여러분 김영주 의원 잘 아세요? 그럼 한번 부탁해 보세요. 자, 야당은 양념입니다. 이런 경우에 힘이 있어야죠. 청탁이 되죠. 힘 있는 여당 중에서도 그래도 우윤근 대사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우윤근 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까지 했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고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1,000만 원 받고 인사청탁.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여기 가면 빠릅니다. 우윤근 씨, 이 사람은 틀렸다 치고 민주당 중에 또 다른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1,000만 원이면 좀 싸다, 그죠? 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자유한국당이 누구를 또 취업 특혜, 비감기관 채용 청탁 의혹 보좌관을 누군지 한번 볼까요? 민병두 의원이고 이게 누구더라? 재윤경 씨고, 재윤경 의원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자유한국당에 자리 고발을 해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 채용청탁 의혹을 부정하면서 무고, 명예훼손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막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민주당 채용청탁 의혹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발 안 했죠. 원래 그런 겁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분들 찾아가시면 혹시 취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장 빠질 수 있나요? 국회의장 처남이, 문희상 국회의장 처남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고발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냐? 문희상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소송 1심 판결문 내용이 알려졌어요. 문희상 부부가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의 명의로 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시흥동 건물과 땅을 넘기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돈을 갚지 않아서 소유금을 틀렸다. 소송 과정에서 문희상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문희상입니다. 국회의장, 김 씨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김 씨는 폭로했다. 김 씨는 미국 소재 브릿지웨어 하우스의 컨설턴트로서 2012년까지 8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로 8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문희상은 정치 역정 중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점이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저의 부득의 소치라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식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희상 씨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래요.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길이 뚫릴지 알겠습니까? 이런데 또 서영교 의원이 빠지면 섭하죠. 뭐 다른 기사는 다 놔두고 서영교 뭐 성범죄 재판 청탁했다는 거, 재판을 청탁해서는 지역 청탁은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천지일보 기사인데요. 딸 로스쿨 입학 의혹, 친동생 5급 비서관 채용, 50대 친오빠를 공기업에 취업시켰다는 의혹,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을 후원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국회의원 배지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취업이 급하신 분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한테 가보시면 혹시 길이 뚫릴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층의 숟가락 장난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다가는 하루 종일 방송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황당한 소리로 당선된 무리들이 흑수저 이용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다 하다가는 하루 종일 방송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이건 결국 개소리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이것도 개소리가 됐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이것도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아싸리 판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보자기. 슬프지만 수저 계급론을 인정하자.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포자기가 답이 될 수는 없죠. 그동안 사실 묻지마 투표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 권력층, 흑수저, 특히 촛불은 속았습니다. 속아도 더럽게 속았습니다. 흑수저를 끝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흑수저인 편인 척하면서 아예 5.18 다이아몬드 수저 특권청까지 만들어주면서 그들만의 끼리끼리 정치를 하면서 즉 흑수저 위에서 춤을 추면서 흑수저를 모독한 정당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싸리판이 끝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